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8일 화요일 밤 10시 52분입니다. 한국 마감하고 미국 시작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국은 보시다시피 올라야 할 자리에서 올랐습니다. 장중에 출렁하긴 했어요.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유가 10몇 프로 폭락하면서 분위기도 안 좋았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첨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한번 흔들렸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고요. 그런데 아래 꼬리 달고 결국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더 강해지는 흐름입니다. 강력한 상승의 모습이에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해서 조금 소외는 됐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일단 이런 상승 추세는 여전히 훼손은 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는 아직 훼손되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은 기관하고 개인이 코스피 산다고 코스닥을 등한시했나 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하락에 대한 증거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조금 볼 게 있다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게 주식이 오르는 게 원리가 다 똑같아요. 비리비리 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살짝 기울기가 올라가고 또 기울기가 올라가고, 그러다 마지막엔 폭등을 하면서 끝납니다. 마지막에 폭등을 하면서 주식이 이제 아래로 꼬라 박히게 되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시세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르다, 이렇게 오르다, 이렇게 오르다, 이 기울기가 바뀌는 순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 풋옵션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조금 파바바박 꺾이는 듯한, 약간 좀 기울기가 급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선물도 좀 비교적 좀 차분하게 오르다 요즘 다시 좀 변동성을 살리면서 오르려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솔직히 잘 안 보이는데, 미국 S&P 같은 거 보시면은 좀 그런 모습이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난 3거래일 동안 파바바박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 3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지수의 반등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차분하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땐 요란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줘야 이 반등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강아지 떨어질라. 네, 하여튼 이게 그래서 오버슈팅 같은 게 한번 나와야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오버슈팅이 나올 만한 그런 여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더 오른다고 해서 여기서 저게 현혹돼서 같이 매수를 잡으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오르면은 이제 꺾이는 방향을 쳐다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자, 우리 지금 주식이 V자로 올라왔다 칩시다. 저점 대비 60, 하락폭 대비 60%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했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폭락했고, 국제유가 폭락에 따라서 신흥국이나 각종 에너지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신용도가 흔들리면서 박살이 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염병 자체의 이슈는 요즘 솔직히 좀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5,000명씩 하루에 확진이 나오고, 계속 몇천 명씩 죽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는 나 집안에 못 갇혀 있겠다, 이제 튀어나오겠다라고 하면서 막 튀어나오면서, 사실 전염병 이슈 자체는 끝난 건 아닌데요. 사실상 투자자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이슈 같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수요 문제죠. 근데 사실 수요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냐면, 여전히 12달러, 13달러, 여기 현재 13달러, 오늘 좀 올랐네요. 그래도 13달러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런 유가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미국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분명히 이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은 한 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아래쪽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기예요. 경기 침체기.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면 침체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봐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확실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도 2분기에 박살나가지고 아무리 좋게 봐줘도 2분기에 박살나면서 지난 GDP 10년 동안 성장했던 거 다 말아먹는다는 얘기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상당히 타당한 수준입니다. 다시 경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데 비해서 지금 주가는 너무 빨리 반등한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6개월쯤 걸립니다.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는 저점 나오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을 할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보통 경기 침체였으면요. 물론 뭐 옛날하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뭐 연준이 어떤 뭐 부양책을 폈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어쨌든 지금 너무 반등이 빠른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위험 감수보다 아직까지는 좀 살아남는 쪽으로 여기서부터 지금 뭐 3월 18일부터 오른 거 못 먹어서 배 아프다라는 생각보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배 아프다보다 조금 더 기다리면서 살아남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이런 실물 쪽이 부진한 거 뭐 이런 걸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약간 좀 제 상상력일 수도 있는데 한번 재미로라도 한번 재미로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산책하면서 오늘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서 지나가다 난 생각인데 중국 환율 보면서 제가 이제 든 아이디어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시황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위안화 환율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인데 위안화 환율이 쉽게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계속 7달러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어떤 수요가 좋아졌고 세계가 진짜 좋아졌더라면 이거 분명히 7달러 아래로 7위안 아래로 내려왔을 거예요. 위안화 환율이. 이거 참고로 자꾸 7, 8, 9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7, 6, 5 이렇게 가면 세계 경제 좋은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약간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한번 상상력의 나래를 한번 펼쳐본 겁니다. 2018년부터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시작하면서 미국이 중국 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마인드는 철저히 그거예요. 미국과 돈 많은 유태인 아저씨들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중국을 조져놔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결과가 지금 보시다시피 2018년 여기서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미중무역 분쟁이 시작된 게 2018년 한 여름쯤부터예요. 대충 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요 자리부터 해서 유대인 아저씨들이 벌써 베팅했어요. 트럼프가 북치국 장구치고 유대인 아저씨들이 은밀하게 지금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박살내기 위한 중국 경제에서 쏙 빨아먹기 위한 중국 경제에서 알맹이를 빨아먹기 위한 그런 작전이 이미 이때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6.6에서 7달러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6.6위안에서 7위안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라야 될 때 올라야 되고 떨어져야 될 때 떨어져야 돼요. 지금 유대인 아저씨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놨거든요. 유대인 자본들 우리 중앙은행 뭐 미국 사람들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번에 뽕을 뽑아야 됩니다. 이번에 뽕 뽑지 않으면 그들은 손해나요. 손해나. 지금 아직 추세가 죽지 않았죠.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이슈, 수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빨리 여기서 작전을 이 위쪽으로 올려보내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들이 이런 작전을 시행한 트럼프와 그쪽 유대계 자본 쪽들이 아마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좀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빠질 것 같고요. 그런 조짐이 솔직히 지금 유가 쪽도 좀 더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중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이 주식을 우리가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반등 우리 코스피가 200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이 반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은 제가 얘기한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런 갈등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그 중국의 에너지 기업들 주가를 보면은 이 현재 상황을 좀 잘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중국 석유화공입니다. 시노펙이에요.
주봉이나 일봉이나 뭘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시면 주봉인데 시노펙, 중국에서 제일 큰,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큰 어떤 국제 뭐 그런 기업인데, 에너지 기업인데요. 석유 캐는 기업인데 이게 반등이 안 올라와요. 유가의 반등에 영향이 없이 계속 꾸준히 빠집니다. 이거는 조금 양호할 수 있어요. 이건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이거는 거래가 안 되거든요. 시노펙, 중국 석유화공은 외국인들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상해종합에 상장돼 있던가.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올라와야지 유가도 반등하는 거고, 뭐 우리의 뭐 주식 반등도 진정하게 올라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좀 더 충격적인 거는 사실 이거였어요. 페트로차이나였는데, 페트로차이나는 확실하게 이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공기업이니 뭐 공산당이 지분을 갖고 있니 해서 뭐 망하지는 않는다 치더라도요, 지금 이 주가 상황을 봤을 때 주봉인데요, 유가 반등은 뭐 상관도 없어요. 유가 반등하고 상관도 없이 꾸준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거는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후광통에 상장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페트로차이나라는 회사인데, 얘가 두 번째로 큰, 뭐 중국의 두 번째로 큰 에너지 기업이래나? 근데 얘가 빨리 반등이 올라와야겠죠. 아무리 상해종합이 오르고 코스피가 오르면은 뭐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유대계 자본 아저씨들의 진짜 그 큰 의중을 읽으려면 이런 종목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박살낼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 유가, 이런 게 유가가 지금 어떤 세계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죠. 이거 두 가지를 짬뽕해서 살펴봤을 때 중국 에너지 기업 보면은 대충 신흥국 주식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지금 방금 두 가지 주가 본 거고요. 시노펙하고 페트로차이나 본 거고, 참고로 얘네 둘 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은 이 추세를 되돌리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반등도 없이 빠지는 거는 참 오래간만에 보네요. 이건 뭔가 악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그들이 강하게 팔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진짜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약간 얘기는 좀 빠졌지만 저기 미국의 항공주들도 이런 주가 반등에 이런 걸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오늘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 샀다가 손절한 델타항공 보시면 반등이 이거 없는 수준이죠. 반등이 이거 없는 수준이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거 뭐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거 오늘도 저가 갱신했어요. 이렇게 빠지면은 진짜 오래 빠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패턴이고, 뭐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주가들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이 반등이 올라와야 돼요. 진짜 이게 해결이 돼서 코로나하고 뭐고 경제 위기고 이런 게 싹 다 해결이 된다면은 당장 방금 제가 보여드린 항공 3사, 또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 이런 친구들이 반드시 먼저 반등을 할 겁니다. 오늘 현재 크루드 오일 5%뭐 얘기하는 순간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모르는 겁니다. 이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4월달 말이죠. 4월 말입니다. 4월달 2거래일 남았어요. 이제 내일 우리는 하루 남았고 미국은 2거래일 남았는데, 어쨌든 한국, 중국 이런 데는 윈도우 드레싱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4월달은 잘 안 빠질 거예요. 그러나 5월에는 어쨌든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에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락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코로나로 뭐 빠졌다, 코로나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 반등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하락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물론 아직 반등도 안 끝났습니다. 근데 조만간 반등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미국장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P 말씀드렸죠. 파바바박 오른다고. 그래서 오늘도 이틀 연속 갭상승에 뭐 이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별로 이렇게 편안한 패턴은 아닙니다. 여기 저항을 이게 완벽하게 소화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사실 중요한 자리였죠. 이 자리가 뭐냐면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이슈 나온 날이 요 날이었습니다. 4월 17일. 근데 요날 저항을, 이거를 오늘 갭상승에 어제 양봉으로 올라가고, 오늘도 갭상승에 양봉은 아니고 음봉인데, 아무튼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소화하면 안 돼요. 뭐 물론 이제 4월달 윈도우 드레싱 빨로 조금 개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거는 5월달 초에 되면 매 맞는 형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이 웬일로 더 약하네요. 오늘 뭐 실적 발표들이 좀 안 좋았나? 나스닥 친구들은 이미 뭐 보시다시피 어제부터 무리하더니 오늘도 갭 상승해서 음봉.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나스닥 하락 마감하면은 솔직히 굉장히 강력한 어떤 하락으로 전환되는 패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하락 마감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빨간색이 좀 더 내려오게 되죠. 빨간색 좀 더 내려와서 어제 나왔던 음봉을 또 감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물론 S&P는 강하지만 나스닥 이런 친구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아직까지 제가 지금 뭐 계속 안 좋게는 얘기를 하는데요. 인버스 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버스는 위험해요. 상승에다가 베팅을 해야지 물려도 개기면 살아나올 수가 있지, 하락에 베팅했는데 물렸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깝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빠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계속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베팅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같이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혹시나 뭐 계좌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하라는 그런 얘기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인버스는 개인적으로 비추를 합니다. TVIX 뭐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실 텐데,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아직 제가 봤을 때 기회 한 번 남았어요. 기회는 남았는데 양봉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양봉 아직 완성 안 됐고, 최소한 양봉 여기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여기 하나 더, 최소 아니면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여기 양봉 뚜렷이 패키지로 만들어 놔야지 올라가는 거지, 오늘 양봉 하나 나왔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섣불리 이런 데 지금 베팅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남겨주십시오.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